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의 종류 5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뭡니까? 재무 상태표입니다. 거기에 기재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계정 과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판단합니다. 보통 예금은 자산, 현금은 자산, 선급 비용 자산, 선수 수익 부채, 미수 수익 자산, 미지급 비용 부채, 감가상각비 비용, 급여 비용. 그지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 과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익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되는 거다. 맞습니까? 정답은 4번. 문제 3번.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에 맞는 거래 내용은? 이라고 물었네요. 결합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래 종류가 교환 거래인 거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1, 2, 3, 4 거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변, 대변 분개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 되겠지요. 자, 1번 거래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1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구입했다. 그지? 금액은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대변은 외상입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지. 자, 2번.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적히고요.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됩니다. 3번. 거래처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리고 돈 줍니다. 돈 현금으로 주었네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자. 4번. 이자 비용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하고 대변에 돈 나갑니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열심히 분개해 보았고요. 자, 이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합관계가 차변이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것을 찾아보자. 차변 비품 자산 증가,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맞습니다. 요거 맞네. 2, 3, 4 마저 확인해 볼게. 2번.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부채 증가가 아니고 자산의 감소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네. (3번)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다. 그지? 그런데 자산의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아닙니다. 대변도 틀렸다. 그지? 대변도 자산의 감소인데 부채 증가 해당 사항 없다. 그지? 그래서 요거 3번 아니고 4번 차변의 이자 비용의 증가다. 그지? 그런데 자산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 요것도 아닙니다.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데 요것도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요것도 해당 사항 없다. 정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거래 종류도 판단해 봅니다. 거래 종류 차변, 대변, 계정 과목 구성을 볼 때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차변 자산, 대변 부채. 그지?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요거 교환 거래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할 만하지요? 문제 4번 봅니다. 아래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거래 5월 10일 주식회사 무릉으로부터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은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을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맞습니까? 5월 20일 주식회사 금강에 상품 50만 원을 공급하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기록하고 차변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당좌 수표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므로 회계 처리할 때의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차변을 현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상대방한테 주었다고요? 그러면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맞습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은 입장이니까 차변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됐습니다. 출제하신 분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할 때는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문제 같다. 그지? 기억은 당좌예금, 니은은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당좌예금,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됐지요?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기초금액, 기말금액, 당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풀자고 했습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서 분석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엄청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겁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그리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에 적습니다. 맞지요? 기초금액 30만 원, 기말금액 40만 원 적고 당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할까?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요? 70만 원.
실제 우리 시험 칠 때는 이 분계를 굳이 연습장에 쓸 필요 없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계니까 머릿속으로 요 분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분계에 적혀 있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겁니다. 대변에 있다, 그지? 오른쪽에다가 70만 원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구나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묻고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외상 매출액.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분계를 적을 필요 없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 머릿속으로 요 분계를 떠올린다고. 그래서 요 분계에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딱 떠올립니다. 왼쪽이다, 그지?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떠올리면서 총계적 원장 금액을 딱딱 채워나갑니다. 이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총계적 원장 마감되고 나면 왼쪽 합계랑 오른쪽 합계 금액이 똑같아진다, 그지? 오른쪽 합계가 얼마입니까?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이 합계야. 110만 원. 그럼 왼쪽 합계도 110만 원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 표시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80만 원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맞지요? 이렇게 금액을 뽑아냅니다. 외상 매출 한 금액은 이 분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80만 원이구나. 답을 찾았습니다. 됐지요? 엄청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 총계적 원장으로 풀자.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별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항목을 위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그지? 그래서 자산을 그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자, 그 항목을 유동성 높은 순서대로 배치시킨다 이겁니다. 당좌 자산을 맨 위에, 그 다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을 맨 위에, 그 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이러한 순서로 기타 비유동자산, 이러한 순서로 배치를 시키는 거다. 맞지요? 됐습니다. 자, 상품, 재고자산, 토지, 유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미수금,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순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순서로 배치시킬 겁니다. 그 순서로 나열된 것이 뭡니까? 미수금, 상품, 토지,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말의 상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지요? 별표 칠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니까 별표 쳤고요. 자, 매출 총이익 의미는 뭡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다, 그지? 매출액 여기 있네. 1,100만 원.
매출 원가 구합니다. 는 기초재고 400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600만 원 뺍니다. 단기 순매입을 구해야 됩니다. 상품 매입 금액이 1000만 원. 물건 구입한 게 1000만 원이야. 물건값. 그런데 매입 애누리가 하나 있네. 요거를 빼야 됩니다. 그지요? 100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그게 단기 순매입액입니다. 990만 원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매출원가는 400만 원에서 990만 원 더하고 600만 원 빼면 790만 원 계산됩니다. 그러면 1100만 원에서 790만 원 빼면 310만 원이라고 매출총익 계산되네요. 정답은 1번 줍니다. 문제 8번. 다음의 회계 자료에 의한 단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이것도 뭐 단골 메뉴다, 그지? 별표가 너무 많나? 별표. 이것도 쳐주십시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 묻고 싶은 내용은요.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됩니다. 라는 관계를 묻고 싶었습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자. 기초자산 80만 원, 기초자본이 60만 원, 단기 총 비용이 110만 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기말 자본이 100만 원. 요거는 문제 자료가 너무 쉽게 출제됐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본과 기말 자본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문제 자료로 직접 제시해 주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면 기초의 자산 부채만 제시해주고 기초 자본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도록 아마도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쉽게 자료가 제시된 거다. 그지? 그리고 기말 자본도 마찬가지.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만 이렇게 제시해 주어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도록 이렇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요거는 좀 쉽게 자료가 그냥 제시된 거다. 자, 이제 다 뽑읍시다.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라는 겁니까?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60만 원에서 40만 원 더해야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40만 원이고 요거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 110만 원을 뺀 겁니다. 그지? 동그라미 한 개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50만 원 되겠지. 150만 원에서 110만 원 빼면 40만 원이 톡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정답은 150만 원 되겠다. 정답 4번. 됐지요? 문제 9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당좌예금, 당좌자산이다. 그지? 로서 유동자산 맞고, 현금 당좌자산으로서 유동자산 맞고, 상품 재고자산으로서 유동자산 맞습니다. 3번 영업권은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요거는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0번. 다음 중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을 10만 원에 매입했다. 10만 원짜리 물건 샀다 이겁니다. 매입 가액을 말하겠지요. 취득원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한 하역비 10만 원을 지급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요? 취득 부대 비용. 로서
취득원가에 더해야 됩니다. 3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임 10만 원을 지급했다. 퀵비, 택배비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즉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 4번은요.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했습니다. 이런 거는 매입 할인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요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산하지 않는 거는 4번이 정답 되겠지요. 문제 11번.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서 유리창 교체 작업 수익적 지출을 하고요.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칩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의 영향을 보자 이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면 차변을 수선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수선비라는 차변을 수선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대변은 보통 예금 그대로 적으면 되겠지. 보통 예금. 돈 나간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야. 차변이 문제다 이겁니다. 차변 회계 처리가 중요한데 차변 회계 처리를 수선비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아래와 같이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해 버렸다 이겁니다. 요게 정답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어. 영향을 파악하자. 영향. 결합관계 영향 파악합니다. 그지요? 비용이 이런 문제 풀 때 단계가 있었다. 그지? 1단계는 분계 상황을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쓸데없이 이렇게 한 거야. 2단계는 결합관계 영향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엉터리 회계 처리하면 비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되었으니까 비용이 작아집니다. 쓸데없이 자산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 영향을 뽑아냅니다. 2단계. 3단계는요. 단기 순이익을 뽑아낸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고 비용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익 빼기 비용 금액인 단기 순이익은 커지겠지. 이게 3단계. 4단계는요. 자본의 영향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기말자본으로 갑니다. 단기순이익 커지면 자본도 커진다 이겁니다. 마지막 5단계는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검증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요소로 검증하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커졌습니다.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져야 되는데 맞게 분석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됐습니까? 쭉 분석했고 요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자,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자산은 커졌어. 단기순이익은 커졌어. 요게 맞네. 정답은 3번. 비용은 작아졌어. 그치?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지요? 워낙 중요한 내용.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엄청 쉽다. 그지?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자기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었다. 그지?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의 잔액은 항상 나의 자리에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산이라면 왼쪽, 부채 자본이라면 오른쪽, 수익이라면 오른쪽, 비용이라면 왼쪽에 잔액이 표시되어야 된다. 그거를 좀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찾으랍니다. 대여금 자산, 차입금 부채, 임대보증금 부채, 임차보증금 자산,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다 그지?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에 표시되는 거 맞습니다. 부채니까 오른쪽에 표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은 정반대로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산이면 왼쪽에 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부채면 오른쪽에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지? 왼쪽에 표시되니까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거래에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1, 2, 3, 4 나와 있고요. 분개해보면 쉽게 알겠다 그지? 1번 현금 100만 원을 거래처에 단기 대여했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뭐 돈 나가겠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금액은 동그라미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2번 사업주가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을 회수해서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 요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올 겁니다. 현금이라고 현금 들어왔다고 가정할까? 현금. 그 들어온 현금을 회사 주인이 싹 뽑아갔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요 현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 현금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이 애당초 출자했던 자본금을 뽑아간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본금, 자본, 나의 자리 오른쪽인데 감소했으니까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주는 거다. 그지요? 다만 연중에는 자본금 계정 과목 건드리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한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본금 또는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그지요? 그 다음 3번 결산 시 인출금 계정의 차변 잔액 100만 원을 정리한답니다. 차변에 잔액이 있다는 것은 연중에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추가 출자할 수도 있고 뽑아갈 수도 있는데 추가 출자한 것보다 뽑아간 게 더 많더라 이겁니다. 100만 원만큼. 그러면 그게 인출금 계정 과목이 차변으로 딱 잔액이 남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대변에 인출금 이라는 자본 감소 적고 차변을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자본이 100만 원만큼 감소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식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꾸는 작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100만 원 굳이 동그라미 100만 원이고 동그라미로 그냥 간략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 1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에어컨 샀다고 차변을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그지? 에어컨을 어디서 쓰는 겁니까?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회사 주인이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쓴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이 출자했던 자본금을 뽑아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을 자본금 또는 연중이면 인출금 계정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자본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대변은 회사 자금, 현금 등을 뽑아갔다 이겁니다.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절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분계가 나와 있고 이러한 분계에서 자본금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1번이지 뭐. 1번 거래는 자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그지?
2, 3, 4에는 자본금 계정 과목이 있다 이겁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하더라도 기말에는 결국 그게 자본금으로 이름 바뀌니까 자본금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2, 3, 4 분계는 자본금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와 달리 1번 분계는 자본금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문제 14번 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적을게. 판관비에 해당하고 세금과금가 판관비에 해당하고 임차료 판관비에 해당하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더라, 그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했네. 아시겠죠? 문제 15번. 다음 중 영업 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그지? 자료 제시하는 형태만 조금 바꾸었다 이겁니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니까 이거 별표 칠까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그거를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지. 영업부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급여 계정 과목입니다. 이거는 판관비. 판관비고 그거는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 광고를 위해서 25만 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 이것도 판관비. 수재민을 위해서 10만 원 현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거는 기부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이거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고, 그지? 이거는 영업 이익 계산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사무실 전기요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도 강렬비고요. 이거 판관비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제105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